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잃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ISA 계좌 하나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요.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몇백만 원을 그냥 바닥에 버린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더 큰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심지어 만드는데 돈 한 푼 안 들어가는데 말이죠. 이거 그냥 통장 아닙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방패이자 나중에 목돈 만들 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계좌거든요. 자, 그럼 이 ISA가 정확히 뭔지, 왜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ISA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비과세 주머니예요. 그냥 통장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죠. 예금도 넣고 적금도 껴고 주식도 넣고 ETF도 넣고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주머니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거예요. 일반 계좌였으면 15.4%를 떼갈 세금을 여기선 안 떼거나 훨씬 적게 떼는 겁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만약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부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고등학생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형과 서민형이 나뉜다는 겁니다. 서민형 ISA는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서민형이 유리해요. 다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봉이 4,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여야 서민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2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주말에 알바를 해서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바 수입에서 실제로 남은 순이익이 45만 원이었다고 해봅시다. 이 45만 원이 그냥 따로 노는 돈이 아니라 기존 연봉에 그대로 얹혀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종합소득 금액은 연봉 4,200만 원에 부업 순이익 45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민형 기준인 3,500만 원을 이미 훌쩍 넘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서민형 자격이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투잡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민형 혜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ISA는 가입하는 그 시점만 서민형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때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하면 이후에 연봉이 6천만 원이 되든 부업소득이 더 늘던 그 계좌는 계속 서민형 혜택을 유지합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절세 효과입니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에서 이자 받으면 주식에서 배당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떼가잖아요. 근데 ISA에서는 이걸 면제해 주거나 대폭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돈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언젠가는 큰 돈 만질 거 아니에요? 만져야죠. 돈이 커지면 이자도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계속 누적되거든요. 3년 만기 적금 들었다 치면 이자가 3년 동안 쌓였다가 만기 때 한 방에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도 한 방에 많이 떼는 거예요. 또 어떤 투자 상품에 오래 투자하면서 배당금이 많이 나왔거나 차익이 크게 생겼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한다면 ISA가 엄청나게 유리한 계좌가 되는 겁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형은 계좌 만들고 만 3년 지나서 해지하면 만기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발생한 순수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15.4%인데 9.9%만 떼는 거니까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2배예요.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거죠.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자격 조건이 까다롭죠. 앞서 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낮은 분들은 무조건 서민형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승진하고 연봉 올라도 상관없어요. 가입할 때만 자격 충족하면 되니까요. ISA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중개형 하세요. 왜냐하면 중개형이 내가 마음대로 금융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 신탁형은 금융회사에 맡기는 거고 일임형도 비슷해요. 나한테 지시하면 그렇게 굴려줄게. 이런 식이죠. 근데 투자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중개형이 답입니다. 요즘은 중개형 ISA를 대신 운용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연 0.5% 정도 수수료 받고 알아서 사고팔고 해주는 거죠. 직접 하기 귀찮으면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판매합니다. 은행에서는 중개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ISA 만들 때 증권사 가서 만들어야 중개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은행에서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중개형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다. 계좌 이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계좌 이전할 때는 금융상품이 그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부 현금화됩니다. 예금 가입했으면 중도 해지되는 거고 펀드는 손실 나고 있어도 그 손실 확정하고 팔리는 거예요. ETF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전할 때는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만들어두는 게 베스트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연말이면 증권사들이 ISA 이전 이벤트 많이 하거든요. 100원 주고 경품도 주고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은 ISA에 넣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ISA는 절세 계좌잖아요. 세금을 아껴주는 게 핵심인데 국내 주식은 애초에 양도 차익이 비과세예요. 10,000원에 산 주식을 100,000원에 팔아도 90,000원 차익에 대해서 세금 안 떼요. 그러니까 ISA에 넣는다고 해서 추가로 얻는 혜택이 없다는 거죠. 다만 배당금은 다릅니다. 주식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떼거든요. ISA에서 주식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 이건 비과세예요. 그래서 배당 시즌에만 국내 주식 넣었다가 배당 받고 다시 빼는 전략을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ISA의 정말 좋은 점은 손익통산이거든요. 주머니 안에서 어떤 상품은 이익 나고 어떤 상품은 손해 났을 때 주머니를 열기 전까지는 세금을 전혀 안 떼요. 그러다가 해지할 때 전체 순수익만 계산해서 거기에만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 주식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 이 손익통산에서 빠집니다. 국내 주식에서 2천만 원 손해보고 해외 ETF에서 3천만 원 이익 났어도 순수익 1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잡힌다는 거죠. 국내 주식 손실은 계산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ISA 한도를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 해외 ETF, 채권, 펀드 같은 걸로 채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부지런하신 분들은 배당 시즌에 맞춰서 국내 배당주 넣었다 빼는 전략도 쓸 수 있어요. 그건 개인 선택이고요. ISA로 1억 만들기. 이거 진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1억을 1년 안에 만들 수는 없겠죠? 한 달에 83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면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되고요. 근데 일반 직장인이라면 최소 5년은 잡아야 해요.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넣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면서 세금도 아끼는 거죠. 그러면 1억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넣어서 원금이 1억 됐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투자 성과가 좋아서 수익이 2천만 원 더 났어요. 그럼 총 1억 2천만 원이 된 거죠. 일반 계좌였으면 2천만 원 수익에 대해서 15.4%인 약 3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ISA 일반형이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만 9.9%니까 18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150만 원 절세하는 거예요.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1,6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인 160만 원만 내고요. 170만 원 절세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다른 세금도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가 문제예요. 직장인은 괜찮은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라서 금융소득이 건보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40세 파이어족, 배당으로 매달 300만 원 받으면서 산다. 이런 거 많이들 꿈꾸시잖아요. 그거 직장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 되는 순간 건보료 폭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소득의 약 8%를 떼가는데 직장인은 회사랑 반반 내잖아요. 월급 200만 원이면 16만 원, 건보료 중에 회사가 8만 원, 내가 8만 원 내는 거죠. 근데 지역가입자는 내 소득 전부에 대해서 8%를 다 내야 하고 거기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그런데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을 소득으로 봐요. 작년에 배당소득 1천만 원이었으면 금융소득 0원이에요. 건보료 계산할 때 안 잡힌다는 거죠. 근데 올해 1,011만 원 받았다? 그럼 갑자기 1,011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거기에 8% 건보료가 붙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넘게 건보료 더 내야 해요. 그래서 파이어족 꿈꾸시는 분들,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려면 배당 수익률에서 15.4% 세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 8%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의 24% 가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ISA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ISA에서 나온 소득은 분리과세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 되고 건강보험료도 안 올려요. 이게 ISA의 엄청난 장점이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에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 붙는데 ISA는 아예 계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ISA 안에서 수익 많이 나도 건보료 걱정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도 ISA는 무조건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빈 주머니라도 크기를 늘려놔야 해요. 1년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고 안 넣으면 다음 해로 2월 돼요. 올해 2천 안 넣으면 내년에 4천, 그 다음 해에 6천, 최대 5년이면 1억까지 납입 한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가 바뀔 때 2월 되는 거예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1월 1일에 한도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만드세요. 나는 지금 투자할 돈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주머니 한도라도 늘려넣으라는 겁니다. 로또 당첨될지 사업 대박 날지 누가 알아요. 그때 가서 돈 생겼는데 어디다 굴릴까 고민하지 말고 미리 만들어둔 ISA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어서 500만 원밖에 못 넣었다 쳐도 주머니는 1억짜리잖아요. 6년 차에 갑자기 로또 당첨되거나 사업 성공하면 못 넣었던 9,5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내가 넣은 원금까지는 빼낼 수 있어요. 500만 원 넣었는데 수익 나서 1천만 원 됐다? 그럼 500만 원까지는 빼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초과분은 안 된다고 안내해줘요. 근데 한 번 뺀 돈은 한도 복원이 안 됩니다. 5년 동안 500만 원 넣었다가 다 빼버렸으면 남은 한도는 9,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 인출은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 함부로 빼지 마세요. 만기는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9,999년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를 3년으로 짧게 잡으면 3년마다 연장 신청해야 하거든요. 연장 안 하면 알아서 해지돼 버려요. 귀찮게 왜 그래요? 그냥 최대 만기로 해놓고 3년 지나서 필요하면 그때 해지하면 되잖아요.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데 3년마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3년 안 돼서 해지하면 일반 금융상품 깨는 거랑 똑같아요. 세금 혜택 다 못 받고 밀렸던 세금 다 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될 수도 있고 건보료도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또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를 3년 동안 못 만들어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한 번 찍히면 3년간 ISA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둔 ISA는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ISA를 해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상품을 다 팔고 해지하셔야 해요. 이거 모르고 그냥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SA는 손익통산을 해주는데 손익계산은 실제로 매도한 것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매달 ETF를 100만 원씩 꾸준히 샀어요.
6천만 원 넣었는데 평가 금액이 2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수익이 1억 4천만 원 난 거죠. 근데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ISA 해지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0원입니다. 팔아야 확정되는 거니까요. 그럼 세금 혜택도 0원이에요. 그래서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유한 금융상품을 전부 팔아야 합니다. 손익을 확정 지어야 세금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팔기 싫으면 해지 시점을 늦추거나 아니면 해지해도 금융상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ISA 껍데기만 벗겨지고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세금 혜택은 못 받는 거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4만 원에 샀는데 지금 8만 원이다. 팔기 아깝다? 그러면 ISA 해지 미루세요. 내일 반토막 날 수도 있는데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해지 전에는 반드시 손익을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나요. ISA에서 돈 인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원금까지만 가능해요. 1년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고 안 넣은 한도는 2월 되고요. 그런데 한 번 빼면 그 한도는 복원 안 됩니다. 5년 동안 500만 원 넣었다가 급하게 500만 원 뺐다? 그럼 이제 남은 한도는 9,500만 원이에요. 1억짜리 계좌가 9,500만 원짜리 계좌로 줄어드는 거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도 인출 안 되는 계좌는 만들기 싫잖아요.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요. 근데 ISA는 중도 인출 가능하니까 비상금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빼지 마세요. ISA와 연금저축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쓰면 시계 물립니다. 뭐가 시계 물리냐? ISA 만기되면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어요. 보통 연금저축이랑 IRP는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 만기도는 한도 관계없이 1억이든 2억이든 몽땅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줘요. 최대 300만 원까지요. 오,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시계 물리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 받은 돈은 무조건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깨거나 연금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율이 16.5%로 확 올라가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고 추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IRP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ISA에서 목돈 넣어서 세액공제 받으면 그 돈은 55세까지 못 쓰는 거예요. 심지어 55세 되어도 목돈으로 못 찾고 10년 나눠서 받아야 하고요. 이게 시계 물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하는 거냐? 납입은 하되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도 ISA처럼 안에서 투자할 때는 세금이 없어요. 주머니 안에서는 비과세인 거죠. 그래서 ISA 만기 돈을 연금저축에 넣되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비과세 혜택만 누리면서 나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세액공제 받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가 이미 있으면 거기에 섞지 마세요. 연금저축은 증권사마다 계좌 만들 수 있고 IRP도 증권사랑 은행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ISA 돈 넣을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ISA는 절대 그냥 통장이 아닙니다. 세금 폭탄 피하고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고 장기적으로 목돈 만들 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계좌예요. 특히 젊은 분들, 소득 낮은 분들은 서민형으로 만들어두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 유리하고요. 20대, 30대, 40대 할 것 없이 주변에 ISA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정보 격차가 돈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ISA 만들 때 돈도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찾아가야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신분증 인증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안 만든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안 만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돈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돈 없어도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회사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ISA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먼저 묻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만들게 했어요.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겠지만 ISA로 저를 괴롭혔다고 하면 할 말 없네요. 근데 그렇게 만든 후배들이 나중에 고마워할 겁니다. 만기 기간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년마다 해지하면서 비과세 혜택 200만 원씩 받을 건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 건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년으로 하면 3년마다 연장 신청해야 하는데 귀찮거든요. 최대 만기로 해놓고 필요할 때 해지하면 되는 거죠. ISA 계좌로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해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가서 해지 버리면 세금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손익통산은 실제로 팔아야 계산되니까요. ETF를 계속 샀는데 한 번도 안 팔았다? 그럼 수익이 0원이에요. 해지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깰래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해지해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만드세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한도 2천만 원 날아갑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1월 1일부터 한도가 추가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만드세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빈 주머니라도 크기 늘려놓으세요. 로또 맞을지 사업 대박 날지 누가 알아요. 그때 가서 어디다 굴릴까 고민하지 말고 미리 만들어둔 ISA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정말 돈이 없어서 500만 원밖에 못 넣었어도 주머니는 1억짜리잖아요. 6년 차에 갑자기 큰 돈 생기면 9,5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두란 겁니다. ISA는 내용이 복잡해서 지금 당장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ISA는 돈 많아지면 만드는 게 아니라 돈 없을 때 만들어두는 계좌라는 것. 지금 당장 투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계좌만 만들어 두세요. 그 선택 하나가 나중에 세금 몇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는 것. 그게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진짜 투자입니다.